자 보자. 토요일을 기준으로 함수의 연속이 끝났고요. 거기까지가 너네 중간고사 범위다. 보통. 그러니까 배운 내용이 뭐 엄청 많지는 않죠. 그리고 1, 2단원이 끝난 거야. 그 다음에 3단원이 미분법, 4단원이 적분법이니까 실제로는 3, 4단원이 훨씬 더 양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정상적인 학교는 작년 기준으로는 양천만 그랬나? 양천인 것 같아. 미분을 조금 집어넣어서 중간고사를 본 학교가 있고요. 대부분은 1, 2단원만 보고 기말 때는 3, 4단원만 봤던 것 같아. 그러니까 중간고사가 이 정도에서 미분 앞부분 조금 들어가는 정도까지가 가능할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뭐 배운 내용들 할 만한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그것들만 잘 하면 중간고사는 뭐 별 문제는 없다. 그러나 뒤에 있는 미적분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기말고사 때 잘 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잘 가야겠죠. 책에 쓰여있는 어려운 말을 천천히 살짝만 경험할 테니까 오늘 이거를 하기 위해 이 책을 한 거고요. 오늘 배우는 것 그리고 앞으로 몇 시간 동안 배우는 거가 너네가 졸업할 때까지 미분을 하는 어떤 이유, 목표, 목적 이런 거를 갖출 수 있는 시간이 돼야 돼. 미분을 뒤에서 해보면 되게 쉽거든요. 미분이라는 행위는 누구나 할 수 있어. 그러나 왜 하며 얘는 지금 내가 왜 미분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게 사실은 어려운 거거든. 그러니까 잘하고 싶다면 알려주는 것들 잘 챙기시고요. 수업 시간에 하는 내용 중 강조하는 것만 가져가도 미분 되게 쉽다. 정말 쉬워요. 적분도 쉽고요. 오히려 기하 벡터나 확통이 어렵지 미분은 솔직히 점수 주는 거야. 어렵게 나오는 것도 뭐 할만하죠. 그러니까 오늘 하는 거 잘 챙겨가길 바랍니다. 자 일단 미분 계수라는 거부터 갈게요. 중요한 얘기를 최대한 장황하게 할 거고요. 그 장황하게 하는 속에서 중요 내용들은 알려줄 테니 그것들 잘 가져보길 바란다. 직선의 모양이라는 거를 다른 말로 기울기라고 해요. 맞죠? 그래서 내가 어떤 애한테 야, 내가 뭐 만들려는 직선은 이렇게 생겼어 라고 얘기할 때 손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기울기가 3짜리 직선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 직선의 모양을 우리는 얘기하게 되지. 맞나? 곡선의 모양이라 그러면 뭐 우리가 앞에서 배우기로는 볼록성 같은 게 있어.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근데 좀 그런 표현을 조금 하고 싶은 거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갈 때는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이런 거에 대한 표현을 좀 해보고 싶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굳이 좀 비율을 기울기에다 하자면 직선의 기울기는 변함이 없는 거고 곡선은 좀 변해 이렇게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였다가 이런 식으로 변하는 느낌이야. 물론 기울기는 아니지만.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봤어. 곡선은 기울기를 구할 수 없나? 이런 걸 생각해 본 거야. 왜 생각했는지 모르겠어. 해봤어. 해봤더니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번 기울기를 어떤 애가 구해봤어. 아니 두 점이 있으면 기울기를 구할 수 있잖아. 그렇죠? 그래가지고 얘네를 연결한 이렇게 생긴 직선의 기울기를 한번 구해봤다 어떨까? 자 일단 점이 특정 점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얘를 a, fa 얘를 b, f, b라고 이렇게 해보려고. 됐나? 자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b-a분의 fb-fa라고 하면 이게 바로 노란 직선의 기울기가 되지. 맞니?
두 점 사이의 기울기라고 불러도 괜찮죠. 근데 곡선이 이런 기울기를 갖지는 않거든. 근데 문제에서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구해라 라고 얘기할 때가 있을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요거를 가지고 좀 용어를 하나 만들었어. 용어가 뭐냐면 이것분의 이거에서 이거를 뭐라고 읽게? x의 증가량 좋아요. 근데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지. 그래서 변화량이라고 해요. 이게 좀 더 폭넓은 표현이죠. 이게 뭐라고요? x의 변화량, y의 변화량. 이것과 이것의 변화량의 비지, 비. 기울기량. y가 얼만큼 더 증가합니까? 뭐 이런 뜻이잖아. 그래서 이를 x의 변화량 분의 y의 변화량이라고 하기보다는 조금 더 유식하게 변화율이라고 하려. 비율이니까. 이해되니? x의 변화량과 y의 변화량이라고 되어 있는 이 기울기를 조금 유식한 말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 변화율. 변화율이라는 말 지금 되게 중요한 말이니까 머리에 잘 집어넣어 보세요. 외울 필요는 없지. 아는 단어니까. 단,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를 지금 배운 거야. 근데 봐봐.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 곡선은 이렇게 변화했거든. 근데 이게 노란 직선은 이렇게 변화했으니 얘와 얘 사이에 뭐가 존재해? 오차가 존재하죠. 시작과 끝만 갖고 이렇게 움직였다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 점부터 이 점까지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지만 평균적으로는 이렇게 같다라고 얘네를 퉁쳐서 평균 낸 게 요건 거야. 알겠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이 점부터 이 점까지 얘의 변화율은 이거야 라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야 근데 얘는 이렇게 변했는데 어떻게 그게 얘랑 똑같아 라고 얘기할 수 있어서 그러면 평균 변화율이라고 부르자 라고 새로운 용어 하나를 나온 겁니다. 쉽게 말해서 곡선 위에 있는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이렇게 표현한 거야. 자, 평균이란 말은 그냥 듣고 지나쳐도 되고요. 중요한 말은 요거 변화율. 자, 기울기를 변화율이라는 말로 들어올 때 조심해라. 다리 한번 들이기. 지각이 잦죠. 그렇지? 주의하세요. 수요일에 부르는 근거가 되니까 주의해. 주의. 자, 어쨌든 변화율이라고 읽을 수 있다라는 내용까지 이상하지 않죠. 근데 사람들이 딴지를 거네. 야, 곡선은 이게 올록볼록한데 이 노란 변화율이 뭐가 중요하냐? 라고 사람들이 딴지를 걸었어. 그래가지고 이거를 처음 구한 사람이 좀 황당하잖아. 그냥 구하고 싶어서 구했는데 이것들이 제가 의미가 없다고 하니까 좀 짜증이 나죠. 왜 의미가 없다고 하는 거야? 하얀 곡선이 실제 곡선인데 노란 직선은 하얀 거랑 뭐가 많아서? 오차가 많잖아. 그치? 그래가지고 이 오차를 줄여보려고 사람들이 노력했어. 어떻게 하면 오차가 줄죠? 곡선과 직선의 모양이 비슷해진다라는 게 오차를 줄인다는 말이죠. 어떻게 하면 오차가 좀 줄어드니? 두 점을 그래 가까이 붙일수록 오차는 줄어들겠죠. 예를 들어 두 번째 점을 여기다 찍으면 이렇게 생긴 빨간 직선은 조금 더 곡선에 가깝지 않니? 그쵸? 자, 그래서 변화율이라는 거를 좀 의미 있는 수로 바꾸기 위해 그 사람이 이 점 하나를 고정시켜 놓고 이 점을 어떻게 했다? 점점점 가깝게 붙였다. 됐니? 자, 우리는 극한이라는 표현을 배웠기 때문에 요거를 딱 확대를 하면 노란 점 바로 앞에 있는 점이 있겠죠. 누군지 모르지만 그 점까지 이렇게 붙인 이 바로 앞에 있는 파란색 점이랑 갖고 이렇게 변화율을 구했어. 그러면 완전 앞에 있는 그 녀석이랑 구한 변화율은 오차가 거의 없겠죠. 그래가지고 이걸 갖고 얘기한 거야. 야, 만약에 이 점을 구할 수 있으면 이 변화율은 그럼 의미가 있냐? 라고 했더니 그 사람들이 저 정도면 의미가 있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야. 곡선과 거의 비슷하니까. 근데 이거를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가깝거든. 그래서 요 두 녀석 가지고 구한 기울기를 다른 말로 순간 변화율이라고 부릅니다. 됐나요? 변화율이란 말에서 지금 순간 변화율까지 왔어. 자, 뭐 필기는 뭐 나중에 하시고요. 일단 이거 가는 게 중요해. 순간
순간 변화율이라고 불렀어. 그래서 사람들이 이 노란 점이랑 완전 가깝게 있는 요 기울기를 구해보고 싶었는데 바로 앞에 있는 점이랑 기울기를 현실적으로 구할 수 있냐 없냐? 있어 없어? 없죠. 바로 앞에 있는 점을 어떻게 구해? 그래서 이런 생각을 우리가 어디서 배웠어? 어떤 점에 바로 앞에 있는 게라는 표현을 하기 위해 극한 단원을 배운 거죠. 그래가지고 극한으로 나는 이 기울기를 한번 표현만 해보려고. 됐나? 자, 그럼 봅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 기울기는 b-a 분의 fb-fa라고 할 수 있는데 누가 누구에 점점 가까워진다? b가 a에 점점 가까워진다라고 리미트 b가 a에 가까워집니다라고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니? 안 괜찮니? 괜찮죠? 됐나?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땡땡 a, fa에서의 순간 변화율이라고 부릅니다. 됐나? 자, 다음. 근데 미지수가 좀 많으니까 짜증이 나네. 좀 짜증이 나. 그래서 b라는 점을 좀 다르게 바꿨어. 여기부터 여기까지 요만큼을 b 빼기 a라고 하잖아. 그걸 아까 뭐라 그랬니? x의 변화량이라고 불렀죠? 변화량. 변화량이라는 거 물리에서 뭐라고 쓰니? x의 변화량 다른 말로? 알파, 베타, 감마 다음 뭐야? 델타라 그러죠. 들은 적 없나? 델타 x 변화량이라는 뜻이죠? 몰랐어도 돼? 델타라고 세모 표시해가지고 이렇게 쓰면 델타 x라고 읽고요. 무슨 의미야? x의 변화량이라는 의미야. 알겠지?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요만큼을 x의 변화량이라고 쓰면 요 점을 b라고 안 쓰고 a 플러스 델타 x라고 써도 괜찮니? 맞나? 맞죠? 얘가 a고 요만큼의 델타 x면은 둘이 더한 게 얘잖아. 맞죠? 이만큼이 a, 이만큼이 델타 x면 a 플러스 델타 x가 요 점이 되겠죠. 표현 괜찮나? 자, 그래가지고 저 점을 강산이 괜찮아? 기억내라. 자, 그래서 나는 b라는 점을 이렇게 바꿨어. a 플러스 델타 x, f a 플러스 델타 x라고 바꿨고요. 이놈을 이거 대신 한번 써보려고. 똑같은 소리죠. 자, 리미트. 그러면 이렇게 되지. 이 점이 여기에 가깝게 갑니다라고 하면은 델타 x가 줄어든다고 말해도 괜찮죠. 그래가지고 식을 델타 x가 0에 가까워질 때 어디 갔냐? 이거에서 이거 빼면 이번엔 델타 x만 남죠. 네, f 델타 x 플러스 a 마이너스 f a라고 써도 괜찮지. 자, 둘은 같은 뜻, 다른 뜻? 같은 뜻. 자, 근데 델타 x라고 쓰다 보니까 저게 좀 지저분해서 얘를 이렇게 쓰기로 해. 리미트 h라고 바꿔서요. 굉장히 작은 양수란 뜻이야. h가 0에 가까워질 때 h분의 f a 플러스 h에서 fa를 뺍니다 라고 이렇게 쓰려고. 자, 이 식이 어떻게 나왔는지 알겠나? 이거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a, fa에서의 뭐? 순간 변화율. 뭘 구하는 식이지? 두 점이 엄청 가까워졌을 때 기울기를 구하는 식인 거야. 알겠나? 됐니? 외우셔야 되고요. 이해해야 된다. 두 번째. 근데 이 순간 변화율을 누가 구했어. 그래서 아니야, 극한이라는 거를 하면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 극한 구하는 거 했잖아. fx라는 식이 있으면 거기다 a 플러스 h 대입하고 a 대입해가지고 정리할 수 있다고. 그럼 대입했더니 숫자가 뭐 띵 나오겠죠. 뭐 나올 수도 있지, 뭐 안 나올 수도 있지만, 근데 나왔다 치자. 그 숫자가 졸라 의미가 있었어. 이걸 구한 사람은 몰랐지만 나중에 봤더니 그 구한 숫자가 3이지, 3이든 2든 마이너스 7이든 그 나온 숫자가 어떻다고? 졸라 의미가 있었어. 순간 변화율이라는 건 되게 굉장한 애였던 거야. 뭔지 모르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름을 바꿔줍니다. 넌 중요해라는 이름이야. 알겠죠? 그래가지고 이름을 미분계수라고 바꿔줘요. 중요하다는 뜻인가 봐. 알겠니? 자, 그래가지고 순간 변화율은 뭐랑 같은 말? 미분계수라는 말. 됐나? 하나 더. 순간 변화율 구해라. 그런 거 없다. 여기서 순간 변화율 구해. 이런 거 있는 거야. 알겠지? 미분계수 구해. 그런 거 없어. 야, 여기서 미분계수 구해봐. 이렇게 하는 거야. 알겠니? 왜? 어디서부터 이렇게 만들란 소리 아니니? 그쵸? 자, 그러므로 미분계수는 없고요. x가 3일 때 미분계수.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야. x가 5일 때 미분계수. 이런 식으로. 5,f5에서의 미분계수.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겁니다. 알겠죠? 얘네는 같은 말. 여기까지 됐나? 됐죠?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쓴 이 녀석. 이 녀석을 미분계수의 정의라고 불러. 자, 내용을 머릿속에 살짝 정리하시고요. 미분계수의 정의가 이 녀석이니까 요거는 외워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b 대신에 x 써가지고 다시 여기다 쓰면 얘는 리미트 x가 a에 가깝게 갈 때 x-a 네 fx-fa라고 불러도 괜찮죠? b 대신 x만 쓴 거다. 자, 그래가지고 요 두 녀석을 미분계수의 정의라고 부르고 굉장히 중요하다. 알겠나? 미분계수의 정의가 뭐야? 그러면은 기울기를 아니야.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a 플러스 h 마이너스 fh요. 그게 뭔데? 졸라 가까운 두 점 갖고 기울기 구한 거예요. 잘했다. 됐니? 헐. 마지막으로 그를 f 프라임 a라고 부를 겁니다. 알겠죠? 무슨 뜻이야? y는 fx에서 x가 a일 때의 순간 변화율, x가 a일 때의 미분계수. 같은 뜻이야. 알겠나? 됐죠? 자, 미분계수는 졸라 가까운 두 점 가지고 기울기를 구한 겁니다. 왜 중요한지는 뒤에 가서 배우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그렇게 했던 게 이제 지금까지 살짝 얘기한 내용이고요. 미분계수의 정의는 뒷장에 나와 있습니다. 79페이지에 미분계수의 정의라고 돼 있죠. 그 내용이 똑같은 내용인데 문제집에는 델타 x 대신에 h를 많이 쓰니까 h로 바꿔서 써주시면 똑같은 뜻이구나 라고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한번 천천히 볼게. 77페이지부터 조금씩 넘기면서 그냥 훑기만 할 겁니다. 자, 미분계수와 도함수라고 되어 있는 것 중에 지금 우리 미분계수라는 거에 대해 살짝 공부한 겁니다. 자, 일단 첫 번째 평균 변화율이라고 나와 있죠. 자, 간단히 말하면 곡선 위에 두 점 가지고 기울기를 구한 거야. 그러니까 문제에서 평균 변화율을 구해라 라고 했을 때 당황하지 않도록 이해만 합시다. 용어를. 자, x의 증가량을 한자로 증분이라고 하니까 똑같은 뜻이구나 라고 알아두시고요. 자, x의 증분을 델타 x라고 표현한다. 이것도 뭐 그냥 읽어두면 되겠지. 자, 밑에 평균 변화율이 뭐다라고 지금 간단히 써 있으니까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자, 자, 평균 변화율은 간단히 말해서 기울기야. 그쵸? 그래서 b-a분의 fb-fa를 그 기본 정석에 써 있는 말처럼 델타 x분의 델타 y라고 표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델타가 무슨 뜻이라고? 변화량이라고. 증가량도 맞는 말이고요. 그래서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 그렇게 델타라는 말을 써도 괜찮다. 그 다음에 아까 b-a분의 fb-fa에서 b 대신에 a 플러스 델타 x라고 바꾼 게 지금 그 뒤에 있는 식인 거야. 그러니까 왜 갑자기 델타 x가 튀어나왔나 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 a 플러스 델타 x가 지금 b인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는 알고 있으면 되겠죠. 자, 그럼 밑에 있는 얘기 똑같은 얘기니까는 쭉 가시면 되고요. 자,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미분계수 보자.
자, 순간 변화율은 뭐라고? 그 델타 x가 엄청 작을 때 완전 붙어있는 점들을 가지고 기울기를 구하는 거를 얘기하고요. 미분계수, 순간 변화율 같은 뜻이야. 자, 근데 얘기하기 위해선 x가 얼마일 때라는 말을 써줘야 된다고. 3일 때 미분계수 구하세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그냥 미분계수 구해라 라는 말은 없어요. 자, 그리고 그 밑에 평균 변화율에 뭘 붙인 거? 리미트를 붙인 게 미분계수구나. 의미는 그 두 점을 엄청 가깝게 만들었을 때의 기울기라는 뜻이니까 그 미분계수의 정의에서 우변에 있는 거 있죠?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그걸 미분계수의 정의라고 기억하시고요. 아마 뒷장에 이제 똑같은 식이 하나 더 써있지? x가 a로 갈 때 x-a분의 fx-fa라고 써있는 거 있죠? 여기 적어준 이거 똑같은 거 그거까지 두 개를 미분계수의 정의라고 하니까 미분계수의 정의가 뭐냐라고 얘기하면 그 도식 중에 아무거나를 쓰면 됩니다. 물론 문제는 둘 중에 뭘 활용할지 모르니 둘 다 알고 있어야겠죠. 그리고 그것들을 f'a라고 읽는다라고도 기억하시고 f'a. 자, 지금까지 이상한 거 별로 없습니다. 그쵸? 자, 그리고 뒤에 있는 내용 갑시다. 미분 가능성과 연속성. 우리는 함수의 극한에서 이걸 배웠어. 자, x가 a에 엄청 가까워질 때라는 말을 하면 그 a에 엄청 가까워진다라는 방향이 몇 개였다? 두 개였어. 오른쪽과 왼쪽. 좀 다르게 얘기하면 큰 쪽에서 오는 방향과 작은 쪽에서 오는 방향. 그럼 좀 전에 내가 얘기할 때 사실 좀 의문스러운 점이 있어야 돼. 근데 B가 A에 엄청 가까워진다고 했는데 A보다 오른쪽에서만 구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도 할 수 있죠. 맞니? 순간 변화율도 몇 개를 구할 수 있다? 그 점에 바로 오른쪽에 있는 것, 바로 왼쪽에 있는 것 두 개야. 그래서 바로 오른쪽에 있는 걸 가지고 구한 미분계수를 우미분계수라고 그러고요. 우극한 똑같은 말이야. 왼쪽에 있는 걸로 구한 걸 좌미분계수라고 합니다. 우극한과 좌극한이 같으면 우리는 뭐라 그래? 뭐가 있다? 극한값이 있다라 그러죠. 우미분계수와 좌미분계수가 같아야 미분계수가 있다라고 얘기한다. 알겠니? 되죠? 첫 번째 함수값과 양 옆에 있는 애들로 기울기를 구해야 되지. 그럼 얘네 떨어져 있으면 구할 수 있다 없다? 함수값, 우극한, 좌극한 이 기울기 구할 수 있니? 잘라져 있는 거 기울기 못 구하죠. 그래서 연속한 애들만 구할 수 있어. 됐나? 이어져 있는 거 가지고 구할 수 있다는 소리야. 그 다음에 선생님 근데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가 다를 수 있나요? 우리가 좋아하는 함수 중에 y는 절대값 x-1이라는 거 하나 그려보면 얘입니다. x축이 이렇게 있으시고 이렇게 꺾이면서 여기가 x는 1이거든. 됐니? x가 1일 때 1,0이라는 데를 지나게 되죠. 됐나? 질문! 요 점에서 x가 1일 때 1보다 조금 큰 쪽 갖고 구한 기울기 얼마 나오게? 아니 직선이잖아. 아무데나 구해도 기울기 똑같죠? 얘랑 기울기 구하면 얼마? 10 보고 얘랑 기울기 구하면 얼마? 그래 얘랑 구하면 졸라 바로 앞에 있는 애랑 구해도 이쪽에서 기울기 구하면 1 나오네. 근데 이쪽은 얘랑 바로 왼쪽에 있는 거랑 기울기 구하면 -1 나오겠죠. 이런 걸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다르다라고 얘기한다. 그리고 그럼 쟤는 x는 1에서 미분계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됐나? 그리고 미분이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해. 됐나? 미분 가능합니다. 뭔 소리야?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같다. 미분 불가능하다. 같지 않다. 됐나? 두 번째. 여기 빵꾸나 있으면 기울기 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럼 마지막입니다. 미분 가능성 밑에 지금 써있는 그 세 개 있죠. 그거를 말로 좀 쓸게. 옆에다가
미분 가능성에도 옆에다 조그맣게 씁시다. 자, 미분 가능하다라는 말은 연속이고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같다 라는 뜻이다. 연속이고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같다. 함수의 극한에서 처음 배웠습니다. 극한값이 있다라는 건 무슨 소리입니까?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다. 연속합니다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좌극한과 우극한과 함수값이 같다. 미분 가능하다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연속이고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같다라는 뜻입니다. 알겠나? 되죠? 극한값 있다 없다, 연속이다 아니다, 미분 가능하다 안 하다, 요거 세 개 알아야 될 뜻 세 가지입니다. 중요해요.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그래서 밑에 있는 게 x는 a에서 정의되어 있고 빵꾸나 있으면 안 되고 극한값이 존재하며 그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아야 됩니다. 그 세 개가 연속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연속이어야 일단 시작할 수 있는 거야. 기울기를 구하려면. 아니 그 빵꾸나 있으면 기울기를 어떻게 구해? 점이 있어야 기울기를 구하잖아. 그렇죠? 그런 얘기가 써 있는 겁니다. 자, 밑에 있는 그 미분 가능성과 연속성은 그냥 읽어만 보시고요. 그리고 요거 하나 미분 가능이 실제로 어떤 모양인지 적을게. 자, 연속이면서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같으면 미분 가능이라고 좀 전에 적은 거지, 그치? 자, 그거가 실제로 그래프에서는 어떻게 표현되는지도 해석 옆에다 적을게. 조그맣게. 그래프가 끊어져 있지 않고 뾰족점이 없다. 연속이다라는 말이 끊어진 부분이 없다는 소리고요.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같다는 말이 뾰족점이 없다는 소리야. 왜? 뾰족하면 그 양쪽에서 기울기가 달라지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3차 함수를 갖다 보면 요런 데를 확대하면 세 개가 어긋나 있지 않은 거야. 근데 예를 들어 내가 그 함수가 이렇게 생긴 애가 있다고 쳐봐. 그러면 요 놈은 양 옆에서 기울기가 달라진다. 그리고 이런 점을 뾰족점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뾰족점이 없고 끊어진 부분이 없으면 전부 미분이 가능한 함수고요. 보통 미분이 가능하면 x는 3일 때 미분이 가능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런 걸 갖다 신경 쓰면 돼요. 알겠지? 그 다음 하나 더. 그래프가 그려져 있지 않고 내가 그래프를 그려야 돼. 그러면 나는 좀 보통 그 편하게 내 식대로 표현을 할 거 아니냐. 이렇게 돼 있는 함수가 있다 진짜. 여기가 뾰족한 거 같아. 도토리의 끝처럼. 내가 그린 거지, 그치? 확인해 봐야 돼. 그래프상에서 이렇게 확연하게 뾰족한 게 아니라면 우리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뾰족하다는 거는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달라지면 뾰족한 그림이 나와요. 그런데 뾰족한 놈도 어떻게 조사하다 보면 좀 뭉툭한 뾰족한 것도 있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우리 눈으로 구분이 안 가는 것들이 있어서 실제로는 계산해보면 되지만 일반적으로는 뾰족점이 있으면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달라진다는 걸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일단 그런 얘기를 했고요. 밑에 있는 박스는 함수 안에 연속함수라고 있죠. 그럼 연속함수랑 함수 사이에 있는 건 뭐야? 불연속점이 있는 함수가 되겠죠. 불연속함수란 말을 쓰면 안 된다고 했다. 모든 점에서 불연속이니까. 자, 그 다음에 연속함수 중에는 다 이어져 있긴 하지만 뾰족점이 포함된 놈들도 껴있는 거죠. 그래서 미분이 불가능한 점이 들어있는 그런 함수도 있고 미분이 되는 함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미분 가능한 함수가 제일 모양이 이쁩니다. 알겠죠? 뒤로 갑시다. 자, 미분 가능성에 대한 건 뒤에서 문제 풀면서 또 얘기할 테니까 그 보기 같은 거는 너네가 실제로 한번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 자, 도함수 갑시다. 도함수 위에다가 요거 하나 적을게. 미분계수와의 차이야. 도함수를 알기 위해 미분계수 먼저 볼게요.
미분계수는 특정 점에서의 순간 변화율이라고 쓸게. 순간 변화율. 이 미분계수랑 같은 말이죠. 도함수란 임의의 점에서의 미분 계수. 같은 말이에요. 요 앞에만 다른 거야. 쉽게 해석을 해서 미분 계수를 구하는 식. 미분 계수 뭐겠니? 미분 계수가 뭐라고요? 점 하나를 정해서 그 점에서 구한 걸 미분 계수라 그래. 근데 도함수는 뭐야? 아무 점이라고 가정하고 구한 거야. 됐니? 그럼 그 아무 점의 마지막에 내가 수만 대입하면 미분 계수가 되는 거야. 됐나? 이해 하나만 들어볼게요. y는 x제곱이라는 함수가 있어. 됐나? 3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하래. 3에서의 미분계수 깔끔하게 뭐라고 쓸 수 있나? f' 3 알겠나? 3에서의 미분계수 구해라. 앞으로 문제에서 뭐라고 불러? f' 3 구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야. 알겠나? 자, 그럼 f' 3 구합니다. 일단 요건 가정할게. 스무스하게 이거 용어야. 내가 한 표현이 아니라 뾰족 관심 좀 줘. 뾰족점이 없다라는 거를 실제 수학에서 스무스하다라고 얘기해. 스무스한 함수를 스무스 뭔가 부드럽잖아, 그렇죠? 이런 함수를 뾰족점이 없다라고 얘기해. 나는 스무스하다. 이거 실제 쓰는 말입니다. 샌드위치 정리처럼. 자, 어쨌든 얘는 스무스한 함수고 다 이어져 있죠. 그 자미분계수, 우미분계수를 따로 구하지 말고 그냥 구하자. 그거 된다고 안다고 치고. 자, 3에서의 미분계수면 난 뭘 구하는 거냐면 3, F3이 F3과 3보다 조금 큰 놈과 3보다 조금 큰 놈에서의 y값 가지고 구하는 거야. 그리고 이 h가 엄청 작아질 때의 기울기가 미분계수야. 됐나? 자, 그래가지고 식을 쓰면 리미트 h가 0에 가까워질 때 h분의 요거 외워야 된다고 했어. f3 플러스 h에서 f3을 뺀 게 내가 원하는 f'3이라고. 근데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계산을 하는 거야. 3 플러스 h를 대입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 fx를 알잖아. 그치? 3 플러스 h의 제곱 마이너스 3의 제곱. 되나? 합차 공식이니까 빨리 쓸게요. 자, 둘이 더하면 6 플러스 h, 둘이 빼면 h. 됐나? 그거 곱하면 되지. 여기다 다시 한번 쓰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 분의 h 플러스 6이라고 쓸 수 있네. 맞니? 자, h가 약분이 되시죠? 근데 h가 어디로 가? 0으로 가니까 얘는 얼마? 6. 됐니? 그래서 뭐라고 쓸 수 있어? 땡땡땡 f'3은 얼마? 6이라고 쓸 수 있다. 됐나? 이해되죠? 자, 근데 3이라는 특정점이 아니라 영목 나오니까 이거 듣고 가도록 합시다. 내 어떤 웃음에 대한 그 어떤 역치가 굉장히 높아. 선생님 뭐 최근에 뭐 보고 웃으셨어요? 나? 웃을 일 없어. 최근에 웃을 일이 없어. 이게 또 이렇게 항상 너네를 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웃음을 잃은 지 오래됐어. 저희 보면 사망했어. 자, 보자. 아까 여기까지 구했다. f'3이 6이다 가지고 했어. 됐니? 자, 이제 도함수 갈게요. 도함수는 3에서 구하는 게 아니라 임의의 점에서 구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임의의 점인 x, fx에서 구하는 거야. 됐나? 그러면 다음 점은 지금 3 대신에 x가 들어간 거 아니니? 그렇죠? 그래서 얘는 x 플러스 h, f x 플러스 h가 된 거야. 자, 그래가지고 내가 그 구한 비율기를 구해보자면 h가 0으로 가는 거 똑같았고요. 위에만 좀 다르죠. fx 플러스 h 한번 쓰자. x 플러스 h에서 fx를 갖다가 뺀 거지. 자, 얘가 x제곱이니까는 똑같이 대입을 하면 x 플러스 h의 제곱에서 x제곱을 뺀 거죠. 뭐 합차니까는 인수분해 바로 하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둘이 빼면 h 그리고 둘이 더하면 2x 플러스 h가 되네. 됐나? 자, 약분이 되시고요. h가 0으로 가면 저분은 얼마? 얼마 돼? 2x가 f 프라임 얼마? x. 자, 여기다 3 대입하면 얼마? 되니?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구하는 것과 이렇게 구하는 거에 장단점이 있겠지. 맞나? 한 번만 구하라 라고 하면 사실 둘 중에 뭐가 편한지 몰라. 근데 내가 미분계수를 3, 4개 구해야 돼. 그러면 누가 편하다? 식을 구해놓고 구하는 게 편하겠죠. 자, 내가 여기서 구한 f'x를 뭐라고 부른다? 도함수라고 부르는 거야. 알겠니? 다른 말로 임의의 점에서의 미분계수, 좀 더 쉽게 미분계수를 구하는 식. 됐니? 미분계수와 도함수의 차이 정도는 알아야 나중에 대학 면접 가서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쥐뿔도 없어요. 야, 미분계수랑 도함수랑 뭐가 달라? 둘 다 똑같은 거 아닌가? 가 이렇게 되는 거야. 됐나? 그리고 하나 더. 도함수를 구하라 라는 말을 다른 말로 미분해라 라고 부릅니다. 도함수를 구한 것을 미분했다라고 불러. 알겠니? 자, 그러므로 너네는 앞으로 미분해라라고 할 때 그 함수에 뭘 구하는 거? 도함수를 구한다라고 생각하면 된다. 됐나? 자, 도함수가 뭔지 정도 이해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넘어가도록. 하나 더. 미안. 자, 그래가지고 도함수의 표현법이 있는데 요거 밑에 색깔 좀 칠하든지 별표를 하든지 해라. 자, 도함수의 정이라고 되어 있고 밑에 있는 거 a 대신 x 들어간 거 보이죠? 그게 도함수의 정의니까 우변에 있는 거 기억 잘 하시고 델타 x 대신에는 h를 많이 쓴다라는 것도 알아둬라. 알겠나? 그 밑에 표현 5개 있죠? y 프라임부터 쭉 5개 있지? 그 5개 색칠하고 또는 밑줄 치고 또는 뭐 별표를 치던지 너네 꼴리는 대로 하고 그거 중요하다라고 써놔라. 자, 도함수를 구하세요라는 말을 그 6개에 걸쳐 할 수 있는 거야. f 프라임 x를 구하세요라고 해도 되고 y 프라임을 구하세요라고 해도 되고 델타 x dx, dy, dx를 구하세요라고 해도 되고 다양한 표현이 있다고요. 됐나? 자, 일단 여기다 하나만 알고 갈게. 리미트 델타 x가 0에 가까워질 때 델타 x분의 델타 y 이걸 우리가 도함수라고 한 거야. 됐나? 자, 그리고 이 도함수를 f 프라임 x라고 하잖아. 근데 이거는 알아둡시다. 델타 x와 델타 y가 엄청 작아진다는 소리죠. 지금 이 말은 맞지? 엄청 그 미소한 애가 남았을 때 델타를 d라고 불러. 그래가지고 얘가 델타가 dy로 바뀌고요. 얘는 dx가 되는. 요거는 뭐 의미 부여하지 말고 델타 x, 델타 y에서 나온 표현인데 델타 즉 변화량이 엄청 작아지면 그게 d가 되는구나. 다른 말로 델타에 리미트 붙이면 d가 되는구나 라고만 알아도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건 뭔 뜻이야? 델타 x랑 델타 y에 리미트 붙인 게 요건 거야. 알겠죠? 요건 새로운 표현이니까 좀 알아두시고. 자, 그럼 정리할게. 자, 그 함수를 미분한다라고 하면은 그 함수를 도함수를 구해라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fx라는 거에다가 이렇게 점을 찍은 걸 도함수라고 해요. 읽을 때 f 프라임 x. 됐나?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y는 fx라고 하기 때문에 fx는 누구랑도 똑같은 거야? y랑도 똑같은 거죠. 그래서 얘를 y에다가 똑같이 점 찍었다라고 말해도 상관이 없는 거야. 읽을 때 y 프라임이라고 읽으면 됩니다. 됐나? 자, 그 다음에 좀 전에 이게 이거랑 똑같다는 표현했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읽으면 되고요.
자, 읽을 땐 dx분의 dy라 그러면 안 됩니다. 쟤는 분수는 아니고 표현이야. 그래가지고 dy dx라고 읽어요. 읽을 땐. 그리고 뭐 다룰 땐 분수처럼 우리가 다루긴 하지만 그런 얘기는 좀 어렵고요. 그냥 얘는 dx 델타 x 델타 y 리미트 씌운 모양이 이거구나. 근데 분수처럼 생겼는데 계산할 땐 분수처럼 하는데 왜 분수 아니라 그러지? 몰라. 이러고 넘어가면 돼요. 됐죠? 그냥 얘는 델타 x 델타 y 리미트 붙인 건데 분수는 아니래. 그래가지고 읽을 땐 dy dx라고 이렇게 위에부터 읽어줘. 근데 dx분의 dy라고 읽는다고 누구도 너네를 때리지 않으니까 편한 대로 하시고요. 그래도 이제 혹시라도 이런 걸 말해야 되는 순간이 올 수 있으니 제대로 알려주는 거야. dy dx. 근데 y는 뭐랑 똑같다고? y는 뭐랑 똑같다고요? fx. 그래가지고 이거 y 대신에 dfx라고 써도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하나 더. 분수는 아닌데 분수처럼 생각하기 위해서 fx를 밖으로 빼서 dy f 아니 지워 이거 여기 내려가 dx fx라고 불러도 됩니다. 자 볼게. fx를 뭐 했다? 미분했다. 알겠니? y를 뭐 했다? 미분했다. 여기서 중요해. y를 x로 미분했다. fx를 x로 미분했다. fx를 x로 미분했다. 그럼 잘 봐. 얘와 얘의 차이가 뭐겠니? 자, fx를 뭐 했다고? 미분했다. y를 미분했다. y를 x로 미분했다. 앞에 두 개와 뒤에 세 개가 차이가 있죠? 뭐가 다르니? 앞에는 미분했다는 사실만 얘기하고요. 뒤에는 미분을 했는데 그 미분한 주인공이 누구다까지도 알려줘. 누가 더 자세한 정보를 주는 거야? 아직 잘 모를 수 있으나 미적분 2만 가도 x, y 말고 다른 놈들도 나옵니다. 미분을 할 때 x로 미분하는지 y로 미분하는지 z로 미분하는지 중요하게 안 하게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누구로 미분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이 표현을 더 많이 쓰고요. 제일 많이 쓸 표현은 이분과 이분이니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푸는 대부분의 문제는 주인공이 누구니까? x기 때문에 그냥 미분한다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x로 미분한다는 뜻이야. 근데 x가 아닌 다른 게 들어있는 식에서는 이런 걸 명시해 줘야겠죠. 그래가지고 이런 걸 쓰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이 5개 표현은 알아둬야 됩니다. 당연히 5개 중에 뒤에 있는 3개가 좀 익숙하지 않은 놈들이니까 요거 위주로 기억해야 돼. 알겠나? 뭐라고 읽는다고요? dy dx라고 읽을 때 뜻은 y를 x로 미분하는 것, fx를 x로 미분하는 것 똑같고요. 했니? 넘어갑시다. 자, 그 표현 중요하다고 했고 참, 그 다음에 요거까지 안 할게. 그 5개에다 색칠하라고 또는 뭐 중요하다고 표시하라고 했고요. 밑에 요거 하나 있죠? 도함수의 기하학적 의미라고 돼 있는 거 있지? 그거도 별표 쳐놔라. 자, fx는 x좌표가 x인 점에서의 뭐다? 접선의 기울기다. 보고 줄 쳐놓으세요. 자, 그러면 미분계수라는 말은 사실 이름이 다양합니다. x는 a에서의 미분계수, 또 이름 뭐 있죠? x는 a에서의 순간변화율, 또 뭐 있니? x는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x는 a에 그 다음에 f'a까지. 됐나? 물론 f'a 말고 다른 애들도 있었지만 이 4개 정도를 알아두셔야겠죠. 됐나?
x를 미분하고 아니 fx를 미분하고 a 대입해라는 말을 문제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뭐다 이런 식으로 알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왜 접선의 기울기가 걔랑 같은지를 너네가 알 필요는 없습니다. 알겠죠? 그냥 접선의 기울기가 걔랑 똑같나 보다만 일단 알고 가자. 뒤로 갈수록 알아지겠죠? 자, 한 장 뒤로 넘겨서 그 기본 문제 5-1부터 가도록 할게요. 5-1. 자, 그게 중요한 예제들이니까 쉽고요. 잘 가져가야 돼. 5-1번. 1-1번으로 갑시다. 자, fx가 2차 함수야.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4. 자, 2차식만 보면 인수분해하고 싶어서 미치면 안 돼요. 그런 걸 물어보지 않는 문제도 있으니까. 자, 1번에서 뭐라고 했니? a부터 b까지 변할 때의 평균 변화율을 구해라. 됐나? a부터 b까지 변환됐으니까 거기 등장한 점은 누구랑 누구니? a, fa, b, f, b가 되겠죠. 됐니? 자, 근데 문제는 fa라고 쓰면 되게 안 되게? fa라고 쓰면 돼 안 돼? 안 되죠. 뭐야? a제곱 플러스 a, 3a 플러스 4지. 맞니? 속상하지만 일단 자, 그래가지고 내가 구하고 싶은 평균 변화율은 요 두 개 갖고 하라는 거니까 해봅시다. 자, 그럼 b-a분의 여기 b 대입한 거에서 여기 a 대입한 걸 빼는 거지. 그러면은 4랑 4는 지워지겠고요. 나머지만 정리하면 b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 얘네끼리 뺀 거지. 플러스 3b에서 a를 갖다 뺀 게 요거겠죠. 자, b-a가 여기 다 들어있으니까 요거 약분시킬 수 있겠네. 약분된 결과만 보면 이거는 뭐냐 합차 공식이죠. 그렇죠? b 플러스 a 더하기 3 써주면 되겠죠. 됐나? 저게 평균 변화율이네. 구할 수 이상 없는 정도 아니죠? 그 다음 두 번째 2번 1-2번 그 평균 변화율이 얼마다? 1이다. 됐니? 저 평균 변화율이 1이라고 했으므로 누가? a 플러스 b가 얼마인 상태? 2인 상태인 거죠. 미안해. 마이너스 2인 상태인 거지. 됐나? 는 1이니까. 됐죠? 자, 그 다음에 밑에 나와 있는 게 또 보니 b가 a 플러스 2다. b가 a 플러스 2다. 정리하면은 a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2라는 소리니까 둘이 더하면 2a가 마이너스 4, a는 마이너스 2, 2는 0 이렇게 되겠네. 됐니? 자, 의미 갑시다. 마이너스 2, f 마이너스 2와 0, f 0 갖고 구한 기울기가 얼마다? 1이다 라고 지금 한 거죠. 됐니? 넘어가자. 3번. 자, C에서의 3번 같은 거는 별표 쳐놓읍시다. 시험에 나오는 정도의 문제야. 자, C에서의 미분계수와 평균 변화율이 같다. 자, 뭔 소리니? 2차 함수니까는 대충 이런 식으로 생겼겠죠. 됐나? 자, 근데 추계방정식이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3이고요. 0를 지나는 건 요쯤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지나는 건 요쯤 있겠다는 소리야. 됐니? 그리고 얘네를 이렇게 이은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가 된 거? 1이 된 거야 지금. 됐나? 자, 그러면 요 노란 애랑 기울기가 요 노란 애와 같은 값을 갖는 미분계수가 어디 있냐라고 물어본 거야. 알겠죠? 자, 일단 그림으로 이해하고 문제 바로 풀게. 미분계수의 다른 이름이 두 개 더 있는데 그게 뭐야? 순간 변화율도 접선의 기울기. 자, 그럼 잘 봐. 요 점에서 미분계수 구해. 그럼 그 미분계수는 뭐랑 똑같은 거야? 요 점에서 이렇게 생긴 접선의 기울기랑 똑같은 거야. 됐나? 그러면 노란 선을 접선으로 하는 점을 사실은 찾으면 되는 거죠. 근데 그 점 어디쯤 있냐? 요쯤 있겠죠. 되니? 그럼 노란 애가
이렇게 가면서 여기서 이렇게 접할 수 있잖아. 그러면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얘랑 같은 거지. 그럼 내가 구하는 점이 요 분이 되시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한다고 내가 구할 수는 없으니까 계산을 해야겠네. 됐나? 자, 미분계수가 1 되는 점을 찾는 상황이다 지금. 1-3번. 미분계수를 구하든 도함수를 구하든 상관없어요. 어차피 들어가는 숫자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도함수를 구할게. 똑같으니까. 리미트 x가 왜 나와?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자 위에서 뭐 빼기 뭐니? f 여기 뭐 들어가? 외워야 됩니다. 빨리 x 플러스 h에서 뭐 fx 왜 이렇게 되니? 이쪽에 원래 x 플러스 h고 이쪽에 x여서 이거 빼가지고 h 남은 거지 그치? 그래서 이거 콤마 이거부터 이거 콤마 이거까지의 기울기죠? 됐나? 자 그래가지고 요거 정리해가지고 이제 얘가 1 나온다라고 풀려고 해. 계산만 할게요. 자 x 플러스 h가 짜증은 나지만 뭐 합시다. 자 그럼 요거 정리하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일단 여기도 4가 있고 여기도 4가 있으니까 걔들은 빼지겠지. 맞나? x 플러스 h의 제곱 플러스 3의 x 플러스 h 그 다음 빼기 x 제곱 빼기 3x 라고 하면 되겠죠? 귀찮지만 정리만 하자.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x 제곱이랑 x 제곱 지워지고요. 3x랑 3x 지워지지. 남은 놈만 쓰면 2hx 플러스 h 제곱 남고 여기는 플러스 3h가 남고 분모에 h가 있었지. 나 h가 약분이 되죠? 자 리미트 h가 0으로 가면 요거 약분되면서 2x 뒤에 거 약분되면서 h죠? 제곱이니까 자 요거 약분되면서 3 h가 0으로 갔어. 그래서 땡땡땡 지금까지 내가 구한 걸 뭐라고 불러? f 프라임 x라고 부르고 x의 도함수라고 그러죠? x를 미분했다라고도 부르죠. 가 얼마다? 2x 플러스 3 됐니? 가 얼마 돼야 돼? 1이 돼야 하므로 x는 얼마? 마이너스 1이다. 즉 요 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1, 뭐다 라고 쓰는 거지. 됐니? 그래가지고 좀 전에 구한 평균 변열과 같은 값을 갖는 미분계수가 마이너스 1에 있다라고 했는데 그거를 AB로 나타내라고? 그걸 AB로? 마이너스 1 그냥 여기다가 1 넣으면 되는 건가? A 마이너스 B 근데 이거 좀 뭐야 3번에 그 답 쓰는 건 조금 약간 억지가 있네요. 2분의 1에 뭐 A 플러스 B라고 꼭 해야 되나? C가 마이너스 1이니까 표현법은 사실 되게 다양한데 그 답은 그냥 거기 써있는 대로 이런 식으로 쓰면 되는구나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이렇게 문제를 내진 않아. 왜냐면 마이너스 1이라는 수는 A, B로 좀 다양하게 꾸밀 수 있으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알고 있도록 하시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5-2번 별표, 5-3번 별표. 이게 시험에 무조건 나오고요. 앞으로 계속 나옵니다. 그 표현들. 조용.
5-2번 하면서 뭔가를 가르칠 거니까 잘 가져갑시다. 이거 3학년 갈 때까지 계속 나와. 3학년 가서도 나와요. 자, 일단 1번, 2번, 3번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1, 2, 3, 4번을 미분계수의 변형이라고 해요. 우리가 알던 미분계수를 조금 변형해서 뭔가를 바꿔준 식인 거야. 일단 봐봐. 1번 뭐가 다르니? 우리가 알던 공식과 유사하지만 어디가 달라? 3H가 다르죠. 어떻게 풀면 됩니까? 3H를 T로 취환하면 되겠지. 그러면 T가 되면서 밑에 있는 H가 바뀌고 우리가 좋아하는 모양이 되겠죠? 그러나 굳이 그럴 필요 없습니다. 자, 봐봐. 미분계수의 변형이야. 자, 그리고 이거 위에 요거 하나 적을게요.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는 미분계수가 있다는 가정하에 하는 거야. 알겠죠? 미분계수가 없다면 이런 행위 할 수 없다. 알겠니? 위에다 요건 적어놔. 미분계수가 존재할 때만 변형할 수 있음 이라고 적어놔. 그 쓴 말의 의미는 이제 곧 알도록 하시고. 오케이. 자, 미분계수의 정의는 두 개 있습니다. 첫 번째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a 플러스 h에서 fa를 뺀 게 f'a라고 씁니다. 그쵸? 자, 두 번째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a 분의 fx-fa라고 써도 이거를 f'a로 씁니다. 같은 뜻인 거죠. 저 둘을 미분계수의 정의라고 불러. 알겠나? 자, 근데 이건 기억해. 요 a랑 같고요. 요 h랑 같으면 돼. 자, 그 다음에 이분은 분모를 0으로 보내면 되고요. 익숙치 않겠지만 일단 할 때마다 이 문제를 처음부터 다시 풀기 싫어서 조금 그 알고리즘을 정하는 거야. 그래서 얘네 둘이 모양 똑같은지 확인하고 얘네 둘이 모양 똑같은지 확인하면 그냥 바로 쓸 수 있다. 알겠나? 마찬가지입니다. 요 x랑 모양 똑같아야 되고요. 요 a랑 모양 똑같으면 여기다 이렇게 쓰면 돼요. 물론 얘도 마찬가지로 분모를 0으로 보내야 되는 애입니다. 됐죠? 자, 이걸 우리는 좀 이쁘게 모양 맞추기라고 할 거고 그 모양 맞추기 연습을 7문제에 걸쳐 할 거다. 전혀 어렵지 않아요. 조금 중요한 번호들을 찍어주자면 왼쪽에선 3번 중요하고요. 오른쪽에선 4번 중요합니다. 그거 두 개 정도는 이번 시험엔 거의 나오니까 어떤 형식으로 나오니까 챙겨가도록 합시다. 자, 1번부터 천천히 풀도록 할게. 2-1번. 자,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a 플러스 3h 마이너스 a. 일단 f'a가 문제에서 얼마라 그랬어? 가능하기 때문에 변형 같은 걸 막 해도 되는 거야. 자, 일단 보자. 이거 똑같고 이거 똑같지 않죠? 그래야지 여기 얼마 붙여줘? 근데 내 멋대로 3을 붙이면 안 되니까 밖에 3 곱해주면 되는 거지. 됐나? 하나 더. 이거 내 맘대로 바꿀 수 있어 없어? 치환하지 않는 이상 없어. 그래서 항상 요거를 바꿔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잘 봐. 이거 어디로 수렴해? f'A. 이거는 3. 그래서 3 f'A가 되고 답은 6이라고 써주시면 되니? 2-2번.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fa 플러스 h 제곱에서 마이너스 fa. 자, 분모에 뭐만 곱하면 된다? h 곱하면 이렇게 되면서 여기다 h 달면 되죠.
자, 여기 어디로 간다? f 프라임 a. 여기 어디로 간다? 0. 수렴하고 수렴하니까 곱한 건 수렴값끼리 곱하면 되죠. 그래서 f 프라임 a 곱하기 0이니까 얼마? 0. 0 나올 수도 있죠. 당황하지 맙시다. 자, 2-3번. 자, 문제 리미트 h 0으로 갈 때 f a 플러스 3h 그 다음에 마이너스 f a 플러스 h 제곱이냐? 분모에 뭐라고 돼 있죠? h. 자, 지금 쌤이 쓴 거를 보고 좀 감을 잡았을지도 모르지만 2-3번의 변형이 사실은 좀 중요합니다. 이 두 파트에서는. 야, 얘랑 얘를 비교하면 이 둘이 다르죠? 얘 뒤엔 누가 필요해? 마이너스 FA가 필요하지. 근데 그거야 아니야? 아니죠. 그래서 둘을 섞어 놓은 거야. 이런 모양. 자, 그래서 우린 여기다 얼마를 붙일 거야? 마이너스 FA를 갖다 붙일 거고요. 내 멋대로 마이너스 FA를 붙였는데 잘 봐. H분의 마이너스 FA를 한 거죠. 그러면 H분의 플러스 FA를 해줘야 되지. 그래가지고 그걸 여기다 붙일 건데 여기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FA 하면 H분의 플러스 FA 한 거죠. 그럼 둘 다 정리가 된 거지. 이상한 거 없지? 중요해. 자, 근데 아까 한 것처럼 확인만 하면 이게 3H니까 3하고 여기 3 곱하면 되죠. 됐나? 자, 여기 봤더니 H제곱인데 여기 H제곱에 여기 H만 붙이면 되지. 자, 이거 두 개는 1번, 2번에서 한 거죠. 됐나? 요거 얼마? 3 곱하기 2니까 얘는 6. 뒤에 건 빼기 0. 됐나? 답이 6 써주면 되겠죠? 셋 중에 3번이 제일 중요한 놈이라고 했고요. 자, 나중에는 요 미분계수의 변형 빨리 하는 법도 배울 겁니다. 근데 지금은 연습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 안 가르쳐 줄 거야. 천천히 정의대로 정리하는 연습들 하세요. 미분 적분은 그 너네 수능에 10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수열의 극한이랑 함수의 극한 안 나와. 미분 적분만 10문제가 나와. 그 미적분 2에 배우는 그래서 미분이랑 적분을 똑바로 이해하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확률과 통계랑 기하와 벡터는 끝이 없습니다. 해도 해도. 미분과 적분은 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10문제 맞추고 들어가야 나머지 20문제랑 싸우니까 쉽다고 막 넘어가지 말고 진지한 마음 갖고 잘해. 할만한 애야 미적분은. 미적분은 되게 그 너네한테 마음을 안 줄 것처럼 생겼거든. 근데 한번 마음을 두기 시작하면은 막 얘는 다 주는 애야. 근데 기하 벡터는 또는 확률과 통계는 처음부터 되게 잘해주거든. 근데 가도 얘는 진심을 안 줘. 그런 애야. 더 어렵죠 걔가. 난 사랑을 몰라 이러는데 좀 몇 번 잘해줬더니 그 다음부터 막 내 노예가 됐어. 그런 애야 얘는. 처음엔 진입장벽이 좀 높아요. 괜히 짜증나. 근데 하다 보면 얘만한 애가 없지. 그래서 쌤도 너 어느 단원이 제일 자신 있냐 그러면은 사실 미분과 적분이 제일 나아요라고 하지. 기하 벡터랑 확률과 통계는 끝이 없거든. 나도 아직 어려워. 그러니까는 요놈들에서 10개 꼭 맞춰야 됩니다. 자, 5-3이니까 3-1번. 자, F1이 3. F'1이 2라고 돼 있네. 자, 1번부터 또 4개 봅시다. x가 1로 갈 때 x제곱 빼기 1분의 fx 마이너스 f1. 자, 어디가 다르니? 이거 두 개 똑같고 이거 두 개 똑같으면 f'1이죠. 근데 얘가 다르네. 내가 이렇게 지울 수 있나? 인수분해 되네. x 마이너스 1에 x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해도 되니? 미분계수가 존재한다는 거는 다른 말로 어떤 극한값이 수렴한다는 소리랑 같죠? 이렇게 생긴 거 극한이라 그러잖아. 근데 이게 3 이렇게 나오면 수렴하는 거지. 그치? 그러므로 수렴하는 거라고 불러도 되죠. 자, 요거 어디로 수렴해? f'1. 요거는 2분의 1. 됐나? 그래가지고 2분의 f'1이니까 저기 2만 대입하면 답은 1이겠죠. 자,
3-2번. 자, 쉬운 거 강조할 거 없는 거 빨리빨리 갑니다. 2번 뭐 1학년 때 배운 그거지. 빨리 한번 하자. 야, 일단 보자. 요거 당연히 이거 뭐야? F'1 분의 1인 거죠. 역순이. 당황할 거 없지. 자, 인수분해를 하시면 뒤에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되는 거 알지? 얘는 F'1 분의 3 되겠죠. 됐나? 다음 3번 3-3번. 자, 이번엔 똑같은데 제곱이 어디 들어가 있냐면 여기에 제곱이 들어가 있네요. 자, 그리고 여기에 x-1이니까 이번엔 우리의 특명이 뭐야? 얘를 제곱으로 만들어야 되지. 그러니까 분모에 누구 곱해줘? 여기 x 플러스 1 곱하고 당연히 위에도 x 플러스 1 곱하면 되죠. 됐나? 그럼 요걸 곱했다고 치면 여기 제곱이 되는 거지. 그래서 똑같고 똑같으니까 얼마? F'1. 요거 얼마? 2. 그래서 2 F'1. 답은 fx제곱이 앞에 있어야 되는 거 맞죠? 마이너스 fx제곱이라고 쓸 거야. 그리고 분모에 x 빼기 1. 자, 그 다음 플러스 x제곱 플러스 x제곱에 f1. 자, 어울리지 않는 두 놈이 합쳐져 있으면 그거는 서로 다른 분수에서 온 거라는 거 알고 있으면 돼요. 아까 3번과 지금 4번은 유사한 애가 되는 거지. 자, 일단 fx제곱이 있으니까 저기에는 뒤에 누가 필요해? 마이너스 f1이 있으면 모양이 좀 갖춰지죠. 됐나? 근데 분모는 똑같으니까 플러스 f1 한 거잖아.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f1 하면 되겠네.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f1. 됐나? 자, 이거 배운 거죠? 여기다 뭐 곱해주면 돼? x 플러스 1. 그럼 여기에 제곱이 되면서 얘는 곱하기 x 플러스 1이 있는 거죠. 공간상 일단 안 썼고요. 뭘로 묶이나? 그럼 묶고 정리한 것만 쓰자.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자, 이거는 일단 마이너스랑 얘랑 곱해 놓을게. 그러면 1-x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에 곱하기 x제곱 빼기 1분의 fx제곱 빼기 f1 되는 게 이놈이죠. 자, 그 다음에 플러스 f1로 묶이죠, 얘는. 그리고 x-1분의 x제곱 빼기 1 이렇게 되네. 되죠? 자, 그럼 우리가 변형을 할 수 있는 애였던 거야. 이상한 게가 아닙니다. 자, 1 대입하시면 요거 얼마? 마이너스 2 곱하기 요거를 f'1이라 그러면 되죠? 다 수렴이니까 할 거 없는 거야. f'1 f1 그래서 f1도 알려줬구나. 곱하기 요거 약분하면 위에 뭐 남지? x 플러스 1. 자, 1로 가니까 2가 되겠죠. 여기에 3, 여기에 2만 대입하면 답은 2라고 쓸 수 있겠네. 자, 뒷장 잘하면 미분 법으로 끝날 수도 있겠네.
티몬 아니 티몬? 티켓몬스터 알아? 티몬 몰라? 위메프, 티몬, 쿠팡 이런 거잖아, 그렇지? 소셜 네트워크. 소셜 뭐라 그러지 그런 애들? 아 커머 하여튼 그거 소셜 커머스, 소셜 커머스라 그러죠. 하여튼 그런 거. 거기서 지금 페이스북에서 이벤트를 하더라고. 그래서 자기 1년 운세를 봐줘. 사주를 봐줘. 사주 알죠? 자기 태어난 해, 월, 일, 시 태어난 시간까지 해가지고 이거를 사주라 그러는데 이 사주를 집어넣으면 이제 올해 운세를 줘. 근데 쌤 여동생이 있는데 졸라 짹짹대. 그래가지고 자기가 봤는데 되게 똑같대. 꼭 보래. 아씨 알았어 이러고 화장실에 가서 나와 대화를 나누면서 봤지 이렇게. 봤는데 아니 나랑 화장실에서 대화하잖아. 잘 지냈어? 잘 지냈어? 잘 지냈어? 이렇게 하잖아. 내가 넘기는데 이거 운세가 아주 좋아. 올해 아주 대성한 아주 그동안의 마음고생을 딛고 어떤 그 금전적인 어떤 부와 어떤 사회에서 인정받고 애정은 폭발하고 막 이성이 그냥 끊이질 않는데 끊이질 않고 왜 웃어? 매니아들이 폭발하는 거지 뭐. 끊이질 않고 그리고 어떤 그 가족들도 행복하고 또 뭐 애정운이 폭발해서 등남할 수도 있대. 등남할 수도 있대. 그래갖고 와 진짜 최고다 막 이렇게 했지. 그리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이제 나왔어. 이제 나와의 대화를 끝내고 나왔어. 그냥 누가 우리 집에 온 거야. 출근 전이었거든. 띵동띵동 해가지고 문을 열었더니 어떤 아줌마야. 누구세요? 그랬더니 그 박한솔 씨 신청하신 체크카드 가져왔어요. 이래. 체크카드요? 이래. 주세요. 이러니까는 내가 그 손톱 깎고 버린 거를 쥐가 먹으면 내가 되잖아. 그래가지고 그 쥐가 받아가면 안 되잖아. 그럼 치즈를 막 사먹기 때문에 너라는 인증이 필요하다. 이래서 신분증이 있어야 된대. 그리고 신분증을 갖다 줬어. 갖다 주려고 했어. 신분증이 보통 지갑 안에 있잖아. 지갑이 찾았어. 없는 거야. 왜 없지? 뭐 찾는데 지갑이 없네? 좀 약간 이상해 마음이. 막 지갑을 막 찾았어. 없는 거야. 주말에 학원에서 보충하다 두고 왔나 보다 해가지고 지갑이 지금 없는데 이랬더니 그럼 연락 달래. 자기가 민증 그거 정보만 확인하면 된대. 그래서 그럼 주세요. 이러고 받아서 학원에 와서 조금 불안했지만 불안하지 않았어. 학원에 오면서 있겠지 있을 거야 막 이러면서 왔어. 왔는데 딱 내 책상에 있어 없어? 없어. 딱 뒤졌어. 딱 뒤졌는데 없어. 뒤에서 이제 하쌤이랑 막 저 사람 뭐해 이러고 있는데 내가 막 이러고 있었지. 그래갖고 되게 미친 사람처럼 주말에 내가 갔던 곳에 전화를 다 했어. 예 어디죠? 혹시 그 어제 밤 6시, 7시, 아니 8시쯤에 그 외에 2층에 구석 테이블 그 빨간 잠바 모른다고요? 예. 혹시 지갑 나온 거 있나요? 그러니까 없대. 예. 그렇죠. 없겠죠. 혹시 주말에 그 지갑 나온 거 예. 예. 알겠습니다. 혹시 지갑 나왔죠? 나왔잖아! 이러고 이제 막 소리 지르고 이랬어. 그래갖고 다 없대. 그래갖고 내가 가서 보니까는 분명 학원에 있을 건데 없잖아. 막 하다가 시대 한번 쳐다보고 학생 한번 쳐다보고 이러고 있었어. 그러니까 이제 다른 이제 쌤들이 저 사람 지갑 잃어버렸구나를 안 거야. 혹시 지갑 잃어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하시냐고요? 거기 소중한 게 많다고 막 이랬는데 자기 아니래. 범인이 아니래. 그래가지고 막 너무 속상한데 어제 이제 낮에 특강을 했어. 그래서 특강을 하러 내려가면서 계속 지갑 생각밖에 안 나. 수업하면서 계속 지갑 생각밖에 안 나고 지갑 얘기만 계속 했어. 누구냐고 가지고 애들한테 다 아니래. 수업을 마치고 이렇게 맥없이 올라왔어. 망연자실해서 올라왔는데 딱 올라왔는데 쌤 책상에 지갑이 딱 있는 거야. 그 전에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그때 머리를 탁 찌고 지나가는 게 뭐 있는지 알아? 티켓몬스터. 동생한테 뭐라 그랬어? 너 올해 운수 되게 좋대. 근데 그 보는 순간 지갑을 잃어버렸어. 진짜 전화하려고 했어. 담당자 바꿔서 무슨 짓이냐고 이게. 막 그러려는 와중에 이제 내가 특강에 내려간 거야. 올라왔는데 책상에 지갑이 딱 있어. 어디 있냐고. 어디서 봤냐고. 그랬더니 실장님이 이거 주웠대.
등잔 밑이 어둡다고 떨어져 있는 거 못 본 거야. 울 뻔했잖아. 이렇게 하고 받고 이제 깨달았어. 올해 운수 대통이야. 다 죽었어. 잘 되면 내가 토스 하나 시켜줄게요. 두 개. 스페셜로다가. 자, 쉬었다가 이어서 갑시다. 잘 되는 게 오늘 상기부 물에만 건드려가지고 수정하는 거 지금 수정하는 거 야, 앞으로 잘 올려라. 너의 손털까지 보여줄게. 하는 짓을 중학교 때 했던 짓 그대로 선생님 침대 거 폴리포스를 위해. 선생님 방법을 이제 침대 뭐? 걔도 많이 했지. 한 타임 남았다. 진짜 귀신 아 나도 지금 방금 몇 분이거든요? 70 네. 타임 모션이 있다면. 너네 어바웃 타임이란 영화 봤니? 봤어요. 어바웃 타임. 동시인데 뭐야 이거 시간 여행이 가능한 사람이었죠. 어두운 데서 눈 딱 감으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잖아. 시간 아. 끌수 있다고 방금 신청할 때도 있고. 그냥 편하게 전으로 그래, 저거. 너가 나가는 거다. 자, 봅시다. 한 타임 남았으니 조금만 참읍시다. 40분도 안 남았다. 40분도. 우리 좀만 있으면 집에 갈 수 있어. 나도 갈 수 있어. 너무 좋다. 은별이 지금이랑 같은 방. 은별이? 네. 얘 동일한 일이잖아. 같은 방이지. 왜? 뭘 꾸미고 있어 또? 그냥 물어보고. 무슨 너 또 무슨 함정을 팔려? 그냥 얘기한 법이 없어. 봅시다. 자, 일단 첫 번째 이 함수, 당연히 같다. 이런 절대값이 있는 이런 함수를 경우함수라고 그러고요. 아직 그런 역사는 없지만 여자도 때릴 수는 있어. 이렇게 때리면 되잖아. 이렇게 손등으로. 어머 이렇게. 남자는 때릴 수 있지만. 아유. 이거 봐봐. 일부러 이렇게 하다 이렇게 볼 때까지 가만히 있는 거. 얘가 봐봐. 한 거예요. 굉장히 어떤 그 제가 안 했어요. 일제시대의 어떤 그 고문 기술자처럼 어떻게 하면 사람이 고통스러운지 굉장히 잘 알고 있어. 정신적으로 이렇게. 힘들어. 보자. 경우함수라 그래요. 왜? 이런 경우와 저런 경우에 따라서 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절대값 x가 안에 있는 x가 부호가 어떨 때?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 달라지므로. 자, 0 대입할 수 있죠. 그러므로 얘는 둘 중에 아무나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므로 fx라는 애를 그려본다면 0보다 큰 데에서는 이런 식으로 생겼고 0보다 작은 데선 이런 식으로 생겼기 때문에 여기서 미분이 가능하냐고 물어보니까 사실은 조금 애매할 수 있어. 왜냐면 이런 그림을 우리가 본 적은 없거든. 맞지? 선생님께서는 뾰족점이 없으면 된다고 했는데 저거는 뾰족한 거야, 스무스한 거야, 뭐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아직 이런 그림 갖고 알 수 없는 상태. 자, 문제에서 0에서의 연속성을 물어봤습니다. 연속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뭘 따져야 돼? 좌극한과 우극한과 함수값이 같음을 보는 거죠. 자, 좌극한은 어떻게 하지? 리미트. 얘가 좌죠? x가 0의 좌극한에 가까이 갈 때 얘지. 마이너스 x 제곱과 이거 얼마? 0에 가까워지잖아, 그렇죠? 리미트 이거 지금 서술을 위해서 하나하나 쓰고 있는 거야. 실제로는 연속이죠? 이러고 넘어가면 돼. x가 0보다 클 때 이런 한 번만 하고 앞으로는 안 해요. x 제곱은 0이 가까워지는 거 맞지? 0. 자, 그 다음에 f 0도 얼마?
자, 이거를 함수값, 우극한, 좌극한, 극한값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으므로 얘는 0에서 뭐다? 연속이다. 되니? 자, 이제 연속이니까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같은지를 확인해야 돼. 자, 좌미분계수는요, 리미트 h가 0보다 작을 때가 좌미분계수겠지. 자, 그리고 얘는 h분의 f 0이니까는 0 플러스 h 마이너스 f 0이 되겠고요. 이게 좌미분계수겠죠? 자, 우미분계수는 어떻게 되니? 좀 안 보일 수 있지만 우미분계수 밑에다 쓸게. 자, 리미트 h가 0보다 클 때 똑같이 h분의 fh 빼기 f0이라고 쓰면 되겠죠? 자, 좌미분계수 먼저 갈게요. 자, 얘는 이거지 좌미분계수니까 맞나? 자, h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h제곱. 자, 리미트 h가 0보다 작을 때 h분의 마이너스 h제곱이 되네. 자, 그리고 0 대입하면 0이죠. 그러니까 뒤에 건 쓸 게 없네요. 자, 정리하면은 마이너스 h가 되고 0을 대입하면 얼마? 0. 자, 요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미트 h가 0보다 클 때 h분의 플러스 h제곱이지 얘는. 여기다가 h 대입하면. 그리고 여기다 0 대입하면 빵이니까 뒤에 빼기빵은 없어진 거야. 빼기빵. 날라오면서 피곤해가지고 지금 정신이 됐나? 무슨 소리니? 얘 이름이 뭐야? 좌미분계수 0에서의. 얘 이름 뭐야? 0에서의 우미분계수. 둘이 어떻다? 그러므로 미분계수는 있다 없다? 다른 말로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요. x가 0에서 미분이 가능하다. f'0은 0이다까지 되는 거. 알겠나? 두 번째 식. 자, 유사하네요. 4-2번인데 이번엔 식이 바로 씁시다. 0보다 크다 작다로 식 나뉘는 거지. 자, 그러면 fx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3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테고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이 x가 0보다 작을 때. 자, 좀 이해를 돕기 위해 그림을 살짝 그려보시면 일단 이 식은 꼭지점이 2, 이렇게 가네, 그치? 둘 다 아래로 볼록이고 2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죠? 2, 마이너스 1 그리고 1과 3을 지나네. x마 1, x마 3이니까 그렇죠? 그럼 얘는 2, 마이너스 1이 꼭지점이면서 1과 3을 지나고 절편은 3인 그런 2차 함수죠. 그럼 얘는 대충 이런 모양으로 생겼겠지. 근데 0보다 큰 쪽만이므로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됐나? 자, 그 다음에 요놈 봅시다. 얘는 꼭지점이 마이너스 2, 일단 마1, 마3 지나네. 그렇죠? 마1, 마3이니까는 여기고요. 너무 가깝나? 여기고요. 마1, 마3 지나고 마이너스 2 대입하면 1인가? 4. 마이너스 1 똑같네? 여기 지나네. 똑같이 마이너스 2 지나면서 똑같이 이렇게 생겼네. 둘이 대칭인 모양이네요. 됐나? 왜 대칭인지 모르겠고 이렇게.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 어디서의 그 미분 가능성? 0에서의 미분 가능성 조사해라. 자, 그러면은 지금 0이 여긴데 왠지 좀 볼록하긴 한데 뾰족하긴 한데 저게 미분이 되나 안 되나 내가 알 수가 없는 상태인 거. 됐나? 자, 일단 연속은 넘어갑시다. 함수값, 우극한, 좌극한이 똑같죠? 말이 안 나오냐? 함수값과 우극한과 좌극한이 같지? 전부 여기 얼마야? 전부 3에 지금 수렴하고 있잖아. 맞지? 연속인 건 일단 그래프를 그렸으니까 넘어갑시다.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 갈게요. 자, 리미트. 자, 우미분계수식이 요거고 좌미분계수식이 요건 거죠. 자, 그럼 얘는 h분의
FH-F0 쟤랑 똑같고요. 그 다음에 우미분 계수. 좌미분 계수는 H가 0보다 작을 때 H분의 FH-F0. 자, 미분 가능합니까? 라고 물으면 뾰족점이 아니니까 미분 가능해요. 그러면 안 돼. 증명해야 됩니다. 이렇게 좌미분 계수와 우미분 계수를 구해서. 그리고 연속임도 보여야 해. 자, 리미트 h가 0보다 크고, 자, h 대입하시면 요식 그대로지, 그치? 그리고 거기다 0 대입하면 3이 나오네, 그치? 그럼 걔네를 빼니까 3만 빼고 h 제곱 마이너스 4h 그리고 여기는 h가 되네. 자, 약분하시면은 h 마이너스 4인데 거기에 0 대입하면 마이너스 4가 되는구나. 그렇죠? 자, 이것도 유사하니까 빨리 정리를 하면 h가 0보다 작으면 h제곱 플러스 4h가 나오겠죠? 그래서 h제곱 플러스 4h를 h로 나눈 거니까 h 플러스 4 0 대입하면 4. 무슨 소리니? 우미분 계수는 4고 마사고 좌미분 계수는 4이므로 미분 계수는 없다. 미분 가능하지 않다. 자, 요 점에서 왼쪽에서 기울기를 이렇게 되면 이거는 기울기가 4라는 소리고요. 저 점을 기준으로 오른쪽에서 기울기를 이렇게 되면 그건 마이너스 4라는 소리네. 됐나? 그러므로 미분 가능하지 않다. 왜 미분 가능하지 않습니까? 좌미분 계수와 우미분 계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돼요. 이 증명은 이렇게 쓰면 되고. 됐나? 뒤로 갑시다. 자, 도함수의 정의에 따라 도함수를 구하라. 미분하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도함수의 정의대로 미분 한판 할게요. 그거 하면 아마 기초는 다 배우는 것 같은데. 극한값이 있다. 무슨 소리야? 누구와 누구가 같다?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다. 연속이다. 누가 같다? 좌극값과 좌극값이래. 좌극한과 우극한과 함수값이 같다. 미분 가능하다. 그러면 일단 뭐 어떻고? 연속이고 그리고 좌미분 계수와 우미분 계수가 같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함수는 다 연속인 거 맞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함수들은 다 미분이 가능한 그런 함수들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특이한 놈들에 대한 것 때문에 그런 걸 정한 거야. 알겠죠? 특이한 놈 나왔을 때 아니 웬만한 건 되잖아 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웬만한 건 돼. 근데 안 되는 놈들이 갖고 문제를 내니까 정한 거예요. 이렇게. 자, 도함수 구합시다. 5-1번. 자, 나보고 구하라는 거는 fx가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라는 이런 2차 함수인데 쟤를 미분해가지고 그 미분계수를 제 미분계수를 구할 수 있는 그 식을 구하래. 미분계수와 도함수는 뭐가 다르다고? 미분계수는 특정 점에서의 그 접선의 기울기라고 치면 도함수는 아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즉 미분계수를 구하는 식,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구하는 법은 아까 우리가 알던 그 그지 같은 식에 대입하는 수밖에 없어요. 자, 리미트 h가 0에 가까워질 때 h분의 f a가 아니라 x 플러스 h에서 fx를 뺀 게 이게 f'x인 거지. x 대신 a 들어가면 f'a인 거고 도함수랑 미분계수식 자체는 똑같죠. x 플러스 h에서 x 대입한 걸 빼면 마사는 그냥 없어지니까 쓸 필요가 없죠. 자, 아까 한 거랑 비슷하지만 뭐 천천히 한번 합시다. x 플러스 h의 제곱 마이너스 3의 x 플러스 h에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 이렇게 되는 거지. 그냥 2차식 정리니까는 빨리빨리 합시다. 를 h로 나눕니다. x제곱 지워지고 마이너스 3x랑 3x가 지워지고 남은 것들만 쓰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2hx 플러스 h제곱 마이너스 3h라고 쓰고 요걸 h로 나누면 되죠. 자, h로 약분되면은 요거 하나 없어지고 요거는 제곱이 없어지고 요것도 h가 없어지네. 그럼 2x 플러스 h 마이너스 3이죠.
근데 h가 0으로 가니까 요 놈만 없어지고 2x-3이라고 쓰고 얘를 f'(x) fx의 도함수라고 그러면 되죠. f'19해라 그러면 여기다 10 대입하면 되는 거지. 됐나? f'2구해라 그럼 여기다 2 구하면 되는 거죠. 2 구하나? 자, 힘들어서 그래. 5-2번 이해해줘야죠. 앞에 있는 사람이 힘들어하면 힘들구나 이렇게 하지. 저를 쓰레기 같은 놈을 이러고 저걸 좀 이거 하나 같은 소리 하고 있네. 5단 좀 외우나? 9단 좀 외워. 2구 아나 이거잖아. 8이 18? 8이 18. 개그도 내가 좀 기분이 좋아야지. 8이 18 그러면 차라리 8이 피플 이런 거에 8이 아파 뭐 이런 걸 하던가 파리바게트를 하던지 진짜. 아 기분이 확 상하네요. 수업에 fx가 루트 x 플러스 2인데 얘 도함수 구하래. 아니 어이가 없네. 이제 숫자가 그대로 나오네 진짜. 정신 차려. 너 때문에 내가 지금 정신 못 차리는 거 아니야. 자, 거꾸로 매달아도 곤장을 24대를 때려야 돼. 18대를 때려야 돼. 너네가 그 대학 가면 18학번이죠? 18학번이 될지 18학번이 될지 잘 올해가 16, 내년이 17이니까 너네는 18학번이죠. 일곱 번 하지 마. 19. 1919년에 뭐 일어났냐? 아, 그쵸. 역시 이과생이 꼭 필요한 이런 것만 알죠, 그쵸? 수학 공부 좀 하지. 옛날에 중학교 때 가르치던 선생님이 연도 이런 거 엄청 시험에 내잖아. 3.1운동 1919년에 낸 거를 애들이 자꾸 모르니까 1919년이 1919잖아. 3.1운동 하면 사람들이 많이 다치고 죽어서 아이고 한다고 1919라고 외우라고 그랬어. 119라고? 119는 약간 모순이 있잖아. 아이고 하자. 아이고 자 볼게. fx가 아이고가 입에 와붙잖아. 근데 그 당시 119 어딨냐. 아 제가 한 거 아니에요. 네가 한 거 아니야? 너네 학교 선생님 그랬지? 아니에요. 잘 건강하셔? 방과 후 수업 들어. 뭐 이상한 거 그때 뭐 이상한 쌤도 듣지 말고. 쌤이 최근에 또 연예계 1월 1일 날 항상 디스패치가 뭘 터뜨리잖아. 올해 했던 게 그거 아니야? 동방신기의 준수와 한이. 얘기한 적이 있나 모르겠지만 쌤 여동생이 카시오페아의 강원도 철원 쪽 지부장이었어. 그래갖고 카시오페아는 5개의 별이다. 우린 영원하다. 막 이 노래도 자기들끼리 노래도 부르고 그래. 집에 가면은 그 수건 걸어놓는 그쪽에 항상 고이 이렇게 수건이 아니죠. 그 옷장에 있는데 고이 접혀갖고 있는 게 착 피면 시아 온탑 이렇게 써있어. 그냥 거야. 그리고 집에 가면은 시아를 준수로 시아라고 하면 되지. 준수를 주제로 쓴 팬픽이 이렇게 재본돼서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굉장히 많은. 동생이 밀었던 커플이 유천 준수였어. 유수 커플이라고 많이 했는데 어쨌든 동생이 그 준수에 대한 굉장한 애착이 있는데 이 소식을 들은 거야.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지금 심란해하고 짜증나는데 한이가 비호감 캐릭터는 아니니까 뭐좀 인정은 하나 봐. 근데 짜증은 뭐 계속 나는 것 같아. 짜증 나잖아. 경수가 누구 만난다 그러면 짜증 나잖아. 아니 그냥 친척 중에 경수 없나? 아 이거 잘못 생각했어. 어쨌든 그렇잖아. 근데 이제 잘못 생각했어. 그런 것처럼 이렇게
동생이 그랬는데 쌤이 동생 놀린다고 지금 동생 임신했거든. 임신했는데 4개월 넘어서 조카라고? 조카 아니야? 아 욕한 줄 알았어. 욕한 줄 알고 미안해. 그리고 이제 임신했는데 얘가 남자인 거야. 그래가지고 이름을 이제 좀 공모하고 있어. 내가 준수는 안 돼. 왜냐면 남편도 좋아했던 걸 알기 때문에 준수라고 굉장히 예민해. 그래갖고 내가 추천해줬어. 하준이었더니 하준이 이쁘잖아. 그치 한이준수. 하준이가 별로면 준아 어때? 얘기했어. 준아? 정준아, 안정준아, 늘정준은 준아? 좀 그런데 하준이 괜찮다. 근데 하준이 무슨 뜻이야? 한이준수. 차단한 것 같아. 한이준수. 하준이 누가 아들 이름 아니야? 조신이 쌤 아들 이름이 하준이. 아 조신이 나는 거. 아 그 사람 말고? 약간 아이 그거 말고 막 이런. 아니 그게 아니라요. 나 수학생. 요즘에 약간 서강준이 나지 않아? 동생은 여자잖아 친구야. 맞다. 그럼 성이 뭐셔야 돼요? 지금 그 남편 성이 김씨라서 김수빈? 남자네. 내 아들 아니야. 병신년에 태어났으니까 아니다. 아니 그냥 남의 이름 갖고 그러면 안 돼. 자 보자. 할게. 조카라고? 조카. 발음을 좀 주의해줘. 애들 쌤이 여기 애들이 순수함이 없냐? 다 그냥 입이 그냥 지저분해. 가만 보면 집중 좀 해. 착하게 살아 착하게 나처럼. 자 봅시다. 뭐 얘기하다 보니까 이래서 요거 이제 도함수 구하라고 하시네. 그쵸? 뭐 천천히 똑같이 구합시다. 요거는 생략하고 바로 쓸게. 그러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x 플러스 h가 여기에 대입하는 거죠. 루트 x 플러스 h 마이너스 루트 x 하면 되죠. 자 여기에 0 대입하면 분모가 0 되기 때문에 분자에 있는 걸 정리해야 되고 그런 걸 우리는 함수의 극한에서 배웠다. 위에 있는 걸 유리화하면 되는 거꾸로. 그쵸? 정리 한번 하시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이거 제곱 빼기 이거 제곱하면 h만 남지. h랑 얘랑 약분이 되니까 루트 x 플러스 h에서 플러스 루트 x 분의 1이라고 정리가 되고 h가 어디로 가니까 0으로 가니까 요거 0 가면 루트 x죠. 그래서 2 루트 x 분의 1이 루트 x 플러스 1을 미분한 놈이 되시겠네. 미안 실수했다. 2를 빼먹었네. 여기 2도 있어. 여기는 2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2도 있고 여기도 2도 있고 여기 플러스 2도 있는데 이걸 빼먹었다. 2도 있어. 2도희라고 하니? 더 지니어스에 나왔던 해커인데 2도희. 쌤 친구 중에 웹툰 작가가 있거든. 이름이 선우야. 레진 코믹스에서 지금 있는데 작품 2개 하고 세 번째 작품 준비하고 있어. TVN인가? 드라마 하는 것도 있고. 어쨌든 그 친구가 초등학교 때 이제 우리가 엄청 만화가의 꿈을 키웠어. 3명의 친구가. 제일 친한 그 친구 이름이 선우라서 별명이 김성원 누라고 읽으면 끝자리가 누가 돼서 우리를 한 명은 이름은 명근이었거든. 삼총사였어. 솔누군이라고 불렀어. 정말 우리가 함께라면도 맛있고 정말 행복했어. 그래갖고 근데 그 친구는 재능이 있었고요. 나는 재능이 없었어. 그래갖고 하다가 친구야 나는 아닌 것 같아. 이러고 포기하고 그 친구는 끝까지 해서 재작년에 아마 등단을 했죠. 그래갖고 지금 네이트에서 한번 하고 레진 가서 하고 이제 세 번째를 준비하고 있어. 네이버 말고 돈 내는 웹툰이 있어. 근데 2위야 2위 네이버 뒤에. 그 뭐지? 올리고 3주인가 지나면 무료로 바뀌는 그런 웹툰이 있어요. 어쨌든 그건데 그 친구가 초등학교 때 집마다 개를 많이 키워. 근데 우리 집의 개는 항상 개의 이름이 할아버지랑 같이 살았거든. 할아버지가 짓고 싶은 대로 줘. 새 강아지가 오면은 가족끼리 어떤 그 보이지 않는 싸움을 해요. 자기 부르고 싶은 이름을 불러. 근데 쌤이 그 당시에 꽂혔던 영화가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가 있어. 검투사인데 거기 주인공이 이름이 막시무스야.
굉장히 강해요. 그 막시무스가 장군인데 배신당해가지고 그 노예로 검투사로 들어가는데 거기서 다 죽이고 마지막에 나쁜 놈 죽이고 끝나는 영화야. 근데 그 영화 너무 재밌었거든. 그래가지고 시베리안 허스키가 우리 집에 왔어. 아니다, 말라뮤트가 왔어. 너무 이쁜 거야. 강인해. 누가 봐도 얘는 막시무스야. 그래서 내가 얘를 딱 불렀어. 막시무스 때리가 얘가 이제 날 봐. 넌 막시무스 때리겠지. 내 동생이 또 와요. 와가지고 준수야 이러고 와. 막시무스라고 이러고 있으면은 저쪽에서 이제 또 아빠가 곰돌아 이래. 곰돌이 일로 와. 이래. 또 아빠한테 막 가. 그럼 나는 막 막시무스라고. 이러면은 동생은 준수라니까 준수 막 이러고 있어. 아빠가 조용히 해! 이러고 곰돌아 이래. 근데 할아버지가 저쪽에서 럭키야 이러고 럭키야. 아, 나 그 시베리안 아니 그 말라뮤트 이름을 럭키로 지었어. 누가 봐도 막시무스인데. 럭키 무슨 똥개야. 럭키 아무 말 못해 우리. 뾰루퉁 해가지고 할아버지 없을 때 이러고. 아유. 근데 그 친구네 집에서는 개 이름을 강아지 이름을 이렇게 아이들 그러니까 그 선우랑 그 선우의 형이 있거든. 그 형이랑 걔가 짓고 싶은 대로 지었어. 그래갖고 그때 키웠던 삽살개가 있는데 그 이름이 두이였어. 두이야 이렇게 부르면 어떤 일이 있냐면 두이가 진짜 충성심이 강하고 되게 좋은 게 그 동네가 논동네여서 논동네. 그 동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농사를 지어. 집 나가면 그냥 천리밖에 보인다고 해야 되나? 겨울에는 논을 다 밀잖아. 그러니까 딱 집 밖에 나가면 천리 밖에 있는 사람이 손을 보여. 손을 들면 흔들어. 그러니까 이게 건물들이 올라가 있는 게 아니라 집 뚜문뚜문 있고 논 쫙 있고 저 멀리 보이고 막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그 동네에 우리 어릴 때였어. 초딩 때니까. 두이 얘기는 초딩 때고 말라뮤트는 더 내가 나이를 먹은 뒤야. 거의 20대 반에서. 근데 두이가 그 동네가 이제 개를 많이 키워. 논동네니까. 소문이 돌았어. 미친 개 한 마리가 돌아다닌다. 나는 근데 초등학생이니까 미친 개를 이길 수 없어. 그 검은 사제들에서도 강동원이 그 미친 개 만났을 때 도망갔잖아. 나도 그런 꼬마였을 때가 있거든. 검은 사제들 기억 안 나? 이러잖아. 여동생이 신발 잡는데 벗기고 도망가잖아. 그렇지? 이거 안 봤어? 이거 안 봤어? 이거 안 봤어? 봐, 재밌어. 처음 왔어? 이거 안 봤어? 재밌어요. 어쨌든 그거 하는데 미친 개가 돌아다니는 정보가 있어. 근데 나랑 선우랑 명근이는 삼총사였거든. 솔누근이 딱 모이면 아무도 무섭지 않아. 그리고 우리가 딱 가면 두이가 따라와. 이거 따라와. 두이까지 있으면 금상첨화야. 다 이겨. 깡패 만나면 어떻게 할지 작전 다 짰어. 만약에 깡패가 우리한테 돈을 달라고 하면 작전 다 짜. 일단 한 명이 이렇게 돈을 주던 적 주머니를 뒤적뒤적 이렇게 꺼내고 그 나무 짝대 같은 거 들고 다녔어 우리. 그래가지고 이걸로 어떻게 빡빡빡 오케이. 두이가 마지막에 마무리 끝. 얘기했어. 얘기했어요. 근데 진짜 가다가 미친 개를 만난 거야. 삼총사였다면 할 수 있었다. 명근이는 집에 갔어. 셋 중에 명근이가 운동도 제일 잘하고 싸움도 제일 잘해. 근데 명근이가 없으니까 나머지 둘은 족밥이야. 쌤은 중고등학교 때 운동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는 잘했지만 초딩 때 난 그냥 완전 병신이었어. 그래서 아무것도 몰라. 태권 막 이랬어. 태권 할 수는 없어. 미친 개인데. 근데 진짜 걔가 너네가 흔히 생각하는 큰 진돗개 같은 거 있지. 그러니까 똥개인데 진짜 한 이만했어. 아니 이만했어. 그러니까 내가 놀랐지. 근데 얘가 이렇게 물이 바로 앞에 서 있는 거야. 막 이러고 있어. 거품이 있어. 목줄이 끊어져 있어. 못 움직이겠더라고. 오줌은 안 쌌어. 내가 거기 서서 이렇게 있었어. 선우도 옆에 가만히 있어. 근데 두이가 미친 듯이 짖는 거야. 두이 이만하거든. 삽살개라.
이만해. 이만한 개를 막 짚는 거야. 근데 걔가 진짜 물러왔어. 빡빡빡 이러면서 왔어. 그래갖고 와서 오 이러는데 그 검은 사제들에서 나오듯이 누굴 공격해? 제일 작은 걸 공격해. 두이를 공격하는 거야. 근데 두이의 뒷다리인가를 물었나 봐. 그러니까 두이가 어떻게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둘 다 그때까지는 아무것도 못 움직였어. 근데 두이는 우리 가족이거든. 그 순간 각성했지. 보고고 이렇게 하고 이제 들고 있던 짝대기로 그 미친 개를 두이가 때렸어. 초딩이 이러고 때렸어. 그럼 그 강아지가 몇 대 맞더니 걔도 이러면서 갔어요. 그리고 보니까 두이가 피는 안 나. 두이가 이제 이게 아픈가 봐. 막 핥어. 우리 둘이 두이 끌어안고 막 셋이 울었잖아. 아니 난 안 울었지만 얘 끌어안고 있었잖아. 야 솔직히 말하고 그때 울었어. 두이한테 막 이러면서 셋이 울고 그래갖고 두이 데리고 이제 그 선우네 집에 갔더니 우리가 막 우니까 선우네 엄마가 왜 그러니? 그래서 막 밥 먹어라. 네 이러고 밥 먹고 걔네 집에서 자고 있으니까 아빠가 이모 새끼 왜 안 들어오냐고 와가지고 막 때리고 잡아가고 그랬어요. 아 두이 충격적인 사실 얘기해줄까? 두이가 몇 년 뒤에 죽었어. 늙으면 죽어야지. 늙으면 죽었어. 근데 그 두이가 나중에 오래 지나서 이제 얘기를 한 거야. 야, 그때 진짜 그 두이가 우리 살려주지 않았냐? 아 맞아. 두이 뭐 잘 있었지? 맛있었어. 두이는 그 선우와 선우 형인과 나에겐 가족이었지만 그 어머니 아버지에게는 그냥 식량이었어요. 선우도 되게 슬퍼했대. 너 어떻게 너 두이를 먹을 수가 있냐? 이렇게 진짜 슬펐대. 맛있었대. 그러니까 엄마가 이래. 선우야 고기 먹어. 네. 맛있니? 맛있죠? 두이야? 네? 근데 멈출 수 없지. 두인 걸 아는데 멈출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야. 먹지 마세요. 양보하세요. 자 어쨌든 이렇게 됐고요. 됐나? 자 요게 이제 5-5번까지 된 거고요. 자 한 장대로 넘어가서 요거 맛만 보다가 맛만 보다가 끝나도록. 자 이제 미분이 뭐라고 했냐면 도함수를 구하는 방법을 미분이라고 그랬어. 도함수를 구하는 거를 미분한다라고 했어. 그리고 도함수를 구하는 공식을 미분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미분할 때 이딴 짓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 하지 않아. 하지 않는다고 알겠니? 아직 6분 남았다. 이거 몰라? 아직 한 발 남았다. 이거 몰라? 오지마 피 묻어. 이거 몰라? 오지마 피 묻어 몰라? 아직 한 발 남았다 몰라? 이거 방탄유리야 이 새끼야. 이거 몰라? 영화를 좀 진지하게 봐. 와 원빈, 와 이뻐, 와 총 그러지 말고 대사를 음미하면서. 우리 시대 영화예요. 어? 우리 시대 아저씨라고. 아니 우리 세대 영화야. 아저씨. 아니 유명한 장면이잖아. 아저씨 친구감이잖아요. 19금 안 보는 것처럼 얘기하지 마. 저 안 봐요. 그래 너는 안 볼 수 있어. 얘네는 아니잖아. 아 맞아. 아 그거 다 전국민 영화인데. 나 안 봐요. 정국민 봤다는 소리잖아. 아니 자리에서 19금 아니야? 아저씨 몰라? 조금 다 뒤졌어. 다 뒤졌어. 이거 몰라? 할게요. 자 미분법이 뭐라고? 도함수를 빨리 구하는 공식이야. 요거 맛만 보고 오늘 끝날게요. 맛만 보고 끝낼게. 자 일단 살짝 굳이 증명 과정이 중요하진 않으니 그냥 볼게요. 자 일단 이렇게
y는 x n승의 미분. 자, y는 x n승이라고 되어 있는 저런 식을 다항 함수라 그래. 분수함수, 무리함수 같은 게 아닌 거지. 1차식, 2차식, 3차식 이런 걸 다항 함수라 그래. 다항 함수의 미분법은요. 그냥 하자. 너네 요거 알고 있나? x의 n승 마이너스 a의 n승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돼? 몰라? 맨 앞에 x 마이너스 a x의 n 마이너스 1승 이렇게 가는 거 몰라? 플러스 x의 n 마이너스 2승 a 플러스 땡땡땡 가서 맨 뒤에 x의 a의 n 마이너스 2승 그리고 플러스 a의 n 마이너스 1승 이렇게 되는 거 알고 있나? 3승 공식 다음에 있는 4승 공식 이렇게 넘어가고 규칙이 있어요. 물론 확률과 통계에서 배우는 내용인데 혹시 알고 있나 해서 물어본 거야. 알겠죠? 지금 뭐 몰라도 되지만 알았다 칩시다. 알겠니? y는 x의 n승의 두 함수 구할게. 리미트 h가 0에 가까워질 때 x 플러스 h의 n승 빼기 x n승 그리고 h 됐나? 맞죠? 자 그리고 이들 갖고 만드는 게 어떻게 된다고? 위에가 자 이거 빼기 이거 하면은 h죠. 됐니? 근데 그 h랑 그 h랑 분모에는 h 약분되는 거 알지? 요거 일단 이렇게 지워놓고 갈게. 자 그 다음에 요런 식으로 얘의 차수가 하나 적은 거부터 점점점 줄어서 마지막에 1승 빵승 돼. 그리고 a는 거꾸로 그려. 그래서 둘이 합치면 항상 n-1승 둘이 합치면 n-1승 둘이 합치면 n-1승 뭐 이런 식이 있거든. 뭐 여기가 플러스면 뿔마뿔마 되고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건 나중에 또 배울 겁니다. 그 확률과 통계 가면 어쨌든 요 놈이 x 플러스 h의 n-1승에 플러스 x 플러스 h의 n-2승의 x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플러스 x 플러스 h의 n-3의 x의 2승 플러스 땡땡땡 맨 뒤쯤 가면 x 플러스 h의 x의 n-2승 플러스 x의 n-1승까지 가는 게 인수분해한 거. 자 이런 인수분해가 된다고 치고 하는 거야. 자 그리고 h가 어디로 가니? 0. 그럼 잘 봐. 요거 일단 없어지고요. x의 n-1승 x의 요거 없어지면서 n-1승 다 x의 n-1승이 되네. 개수 셉니다. 자 얘가 n-1승계부터 여기까지 오면은 n-1개가 되지. 1승, 그 뒤에 2승, 그 뒤에 3승, 땡땡땡, n-1승이니까 요만큼이 몇 개인 거야? n-1개인 거죠. 거기에 하나 더 들어있으니까 몇 개? n개. 그래서 x의 n-1승이 n개이므로 요건 정리하면 n 곱하기 x의 n-1승이 되는 거. 그리고 이게 f'x고요. x의 n승을 미분한 결과. 이게 증명이야. 정리. 연습 몇 번 하고 끝낼게요. 내일 모레 또 할 거야. 자, y는 x의 4승 미분해라 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자, n승이었으면 n승을 밖으로 빼고 요거 하나를 깎으면 돼요. 알겠나? 자, 그럼 요거 미분하면 y 프라임이라고 쓸 거고요. 4를 밖으로 빼고 x의 3승 이렇게 하는 거야. 됐나? 자, 하나 더. 자, y는 5x 6승이라고 돼 있어. y 프라임은 자, 5는 3번 봅시다. 3번. 자, CFX라고 돼 있으면 C는 신경 안 써도 됩니다라는 소리야. 자, 왜냐면은 극한 구할 때 밖으로 빼놓고 풀어도 되는 것처럼 똑같은 소리예요. 그래서 여기 5 그대로 있고 6 나오면서 X의 5승이니까 30X 5승 이렇게. 자, 그 다음에 4번 봅시다. fx 플러스 gx라고 돼 있으면 미분할 때 따로따로 미분해도 됩니다라는 거다. 극한 구할 때 수렴하면 따로따로 구해도 됐잖아. 똑같은 소리예요. 그래가지고 y는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4라고 돼 있으면 y 프라임은 이거 따로 하면 된다고. x제곱 미분하면
2x. 자, 요거 미분하면 위에 1 있지? 3 있고요. x의 1승 앞으로 빼면 1. 1에서 하나 깎으면 0승 되지. x의 0승 얼마? 1이니까는 1이고요. 마이너스 4는 x의 0승이지. 그래가지고 밖으로 나오면 0이 나와. 그럼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차수를 하나씩 깎으니까 숫자는 없어지는 거야. 알겠지?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 알겠나? 자, 그 다음에 5번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미분법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니까 여기 이 전 페이지 91페이지까지만 숙제로 하면 됩니다. 알겠죠? 자, 고생들 많이 했고 그, 땡큐 있잖아요. 그거